꼬마마녀 노베타 스테이지 1 보스 정체불명의 망령 갑옷입니다. 친구는 방패를 들고 칼로 덤벼오는데 방패에 맞으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전 마법의 영창이 관통 공격입니다. 관통 공격을 해서 데미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영창 마법을 쓰게 유도를 한 거예요. 방패 반대쪽에서 공격해도 되고, 보통 상황에서는 저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데 공격할 때나 움직일 때 방패를 그렇게 잘 막으려고 열심히 막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빈틈 보이면 들어가서 평타든 뭐든 때려주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사실 방패로 때리는 패턴도 있는데 이번에는 칼로 2번 휘두르기, 칼 1번 휘두르고 찌르기, 옆으로 휘두르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 찍으면서 휘두르면 무조건 찌르고, 저렇게 길을 모으면 검길이 날립니다. 잘 피하면 저 마력 초반이라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정확하게 회피를 해도 마력이 들어옵니다. 패링을 하면 대량의 마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패링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패링을 많이 시도하진 않았어요. 관통 마법을 몇 번 맞추면 피가 절반이 되고, 절반이 되면 저렇게 내려찍기 패턴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검길이 좀 많이 날려요. 2번, 3번 휘두르고, 저 3번 검기 날리는 건 4번째 후속타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1번, 2번, 3번 이러면 마력이 다 영창이 돼 있으니까 가서 영창 마법 쓰고, 방패를 때려도 일단 근접 공격은 무조건 만화가 찹니다. 모았다가 내려 찍으면 저렇게 길게 검기로 내려 찍는데 너무 열심히 뛰어서 스태미나가 다르면 저렇게 넘어지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 한번, 이번에는 그냥 평타에도 검기가 몇 개 생기니까 피가 절반 이하로 내려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체불명의 망령 갑옷 클리어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 생혼인형 타니아입니다. 처음에 저렇게 주먹 4번 휘두르고 내려찍는 패턴, 저거 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타니아 같은 경우엔 뒤쪽에 커다란 인형이 공격을 맞는데 타니아가 먼저 움직이고 약간 뒤에 움직이기 때문에 타니아 움직임을 보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손톱이 핥히기 패턴은 끝나고 근접 공격, 손으로 내려찍기 패턴은 위험하긴 한데 아까는 멀리 있어서 그냥 조용히 안 맞았네요. 레이저빔 패턴은 그냥 옆으로 굴러 피해주면 되고, 저렇게 왼쪽, 그러니까 타니아 입장에서 오른쪽에서 길을 모으면 근접 공격 날라오니까 준비하고 되고, 몸을 웅크리면서 길을 모으면 폭발 공격을 합니다. 영창을 조금 해주고 폭발 공격 후에 빈틈에 좀 부어주면, 생각보다 움직임이 빠른 보스라서 얼음 마법 영창이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레이저는 그렇게 쉽게 피해주고, 딴 건 다 타니아가 먼저 움직이는데 레이저만 타니아가 가만히 있고 뒤쪽에 인형만 움직여서 공격합니다. 뭐 그래도 모션이 크니까 저거 잘 보입니다. 폭발 패턴 때 여유 있으면 영창 조금 해주면 거의 뭐 방해 안 받고 칼 저렇게 올라가는 패턴도 이번엔 맞았는데 피하기 어려우면 타니아를 보고 있으면 타니아가 먼저 내려찍거든요. 그때 딱 피하면 돼요. 자, 또 왼쪽에서 팔 올려오기, 이렇게 살짝 돌면서 피해주면 가까이서 피하고, 이때 근접 공격해서 마력을 좀 채웁니다. 피가 이제 절반 이하가 되면 저 패턴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미사일을 하는데 저 유도 성능이 뛰어나서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양손 모아서 레이저 다발고, 저것도 사실 이번에는 안 맞았는데 피하기 어렵고, 내려찍기 공격이 저렇게 앞으로 범위 공격으로 바뀝니다. 전반적으로 위험해지고, 그래도 타니아가 먼저 움직이는 점을 이용하면 회피는 어렵지 않아요.
내려찍기나 올려치기 공격도 다 양손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범위도 넓어지고 피하기가 조금 힘들어진다. 이 양손 휘두르기 패턴 이거는 뭐 1페이지부터 이미 어려운 공격이라 스태미나 부족해가지고 못 피했습니다. 내려찍기 공격은 가뿐하게 피해주고 영창. 타니아가 먼저 살짝 한 박자 빠르게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창 중이라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한 대 맞았어. 그 다음에 양손 올려찍기 그때도 가까이 가서 마력 수급 좀 해주고, 그때가 뒷타이밍이긴 한데 그러고 잘 피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저 유도 성능이 악랄해. 한번 빨아주겠습니다. 양손 올려찍기 좀 넉넉하게 피해야 되고, 그리고 빈틈 노려서 마력 수급, 폭발 공격 또 이거 정면으로 점프하면서 피하면은 저 유도 미사일들이 생각보다 조금 잘 못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도 못했네요. 연습할 때 많이 했는데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번에 맞았어. 끌어당기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 타이밍 맞춰서 피해야 됩니다. 패링 하셔도 사실 되는데 회피가 좀 더 쉬워서 회피만 하고 있어요. 내려찍기 영창 못하게 방해하는데 어쨌든 영창 성공했고, 평타로 때렸어도 되는데 어쨌든 마법으로 해서 타니아 쓰러뜨렸습니다. 스테이지 3 보스 탱온 인형 모니카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불곰을 타고 등장을 하는데, 불곰의 이제 중심이 약점입니다. 얼음 마법으로 공격하는 게 좋고, 몸통을 때리는 것보다 중간에 때리는 게 데미지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팔 휘두르기 패턴은 여유롭게 피해주고, 영창을 하기가 조금 힘든 보스고 스태미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불공 쏘는 걸 피해주면서 마력이 모여주면 고마운 일. 평타로 저 가슴 한복판에 불타고 있는 부분을 때리는 게 훨씬 좋고, 피하고 둘 다 잘 피하면 마력도 제법 소급이 많이 되고, 그래도 근접해서 조금 때리기는 해야 돼서 평타 이후에 빈틈을 좀 노리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빈틈을 바로 노리질 못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한 대 맞았습니다. 모니카가 위에서 계속 이제 주문을 외워주는데, 그 주문의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을 하니까 보고 대비를 하면 되고요. 모니카가 얌전할 때는 좀 걸어다니면서 스태미나 모아주고 스태미나 관리 잘해야 돼요. 저렇게 불공 던지고, 뭔가 주문을 외우면 팔에 이제 버프가 걸리고 몸통 박치기. 저 몸통 박치기 공격이 근접 딜 찬스예요 사실. 피가 절반이 되면 딱 내려찍기 기술 추가되는데 공중에서 피해야 됩니다. 넘어뜨려요. 불로 데미지 입히고 다른 땅에는 지진 일으켜서 넘어뜨려요. 팔에 불버프 들어가면 이번에는 불공 던지기 그냥 피해주고, 근접 공격도 피했고요. 손톱 헬키기 공격, 마력이 없어갖고 딜을 못 넣네. 두 번 휘두르기 하고, 이제 마력 좀 많이 채웠으니까 마법 공격 조금 많이 먹여주고 피 한번 채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모니카가 위에서 주문을 외우는데 저 마법진 잘 피해야 돼요. 폭발하기 전에 모니카가 먼저 손을 한번 드는데 그거 보고 회피 눌러도 되고, 마법진이 반짝거리는 거 보고 눌러도 되고 합니다. 모니카 저 파이어볼 마법 불 쏜 다음에 불이 한 번에 주인공 쪽으로 오니까
그거 그냥 옆으로 띄워주기만 해도 피해지거든. 스태미나가 없으면 안되니까. 발에 처음에 마법진 있을 때는 걷다가 뛰다가 모니카가 모션하면 지팡이로 한 2대 때려서 만화도 좀 모아주고, 통박치기 한번 놓쳤고, 파이어볼 공격은 옆으로 튀기만 해도 피해지고, 마법진 공격 이번에도 잘 피했고, 땅바닥 내려찍기 공격은 공중에 떠서 좀 피해주는 게 좋고요. 공중 돌진은 지금 배운 상태라서 공중에도 지팡이 휘두르기로 좀 떠있어도 되니까 그렇게 막 어렵게 피하기가 어려운 패턴은 아니에요. 재미나 떨어져 가는데 곰이 헛발질 해가지고 다행히 무사히 위험지대에서 벗어났습니다. 불마법이 상당히 화려하죠. 또 파이어볼 공격, 내려찍기 또 쓸 때 점프해서 공중에 있으면은 데미지 안 받고, 무적 공격, 불공 던지기 공격, 저걸 2번 할 때도 있고 1번 할 때도 있어요. 보통 같이 때 이제 근접 공격 한 2대 정도, 이번엔 3대 들어갔네요. 피했고, 이렇게 해서 페이지 1, 이 곰을 쓰러뜨리면 일단 페이지 1이 됩니다. 일단 페이지 2에는 모니카가 이제 자신의 힘을 드러내서 거대하게 변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용암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죠. 처음에 영창마법 한번 먹이고 들어가면은 피 많이 깎을 수 있는데 체력이 좀 좋은 보스예요. 팔로 내려찍기, 내려찍고 휘두르기, 요거 2대 다 맞으면 이렇게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툭치는 패턴 모니카 표정 잘 보고 있다가 딱 변할 때 패링으로 막아야 돼요. 요 딴 방법으로는 안 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바로 저거 마력 모으는 패턴은 마력을 평타로 막 두들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들겨주고 나면 저렇게 혼을 잔뜩 내뿜으니까 바로 영창 들어가면 데미지, 큰 데미지를 먹일 수가 있어요. 이거 용암 뿌리기. 그래서 마력 관리를 조금은 해주면 돼야 됩니다. 유도 파이어볼 던지기, 요것도 피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피 한번 먹어줬습니다. 평타 내려찍고 휘두르기. 이번에 평타는 피했는데 진동 때문에 넘어지는 바람에 휴가탄에 맞았네요. 자, 또 박수치기, 표정 변하는 거 보고 있다가 패링도 성공하면 바로 영창하고, 영창 데미지 입히고, 기모으니까 가서 저 화염구 터트리면 그대로 또 영창. 이러면 영창이 지금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한 번에 확 많이 들어요. 그럼 정신 차리면 바로 이제 불비 쏟아붓고, 주먹에다가 불 모아서 또 파이어볼, 유도 파이어볼 쓰면 회피 적당히 앞뒤로 잘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불구 모을 때 이때는 이제 또 영창 기회, 마력 모인 걸로 다시 마법 공격. 데미지가 상당히 크게 들어갔죠. 천천히 걸어오면 저거 내려찍기 공격이구나. 팔로 한번 내려찍고, 이번에 휘두르기 슈가타 안 맞았고요. 박수 치는 패턴 또 표정 잘 보고 있다가 이번에 맞았습니다. 맞으면 데미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기모으기 패턴. 이번에 폭발 데미지 때문에 아마 이번이 막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생혼인형 모니카 보스전 끝냈습니다. 스테이지 4 망령갑옷 보스전 시작합니다. 이번 판은 필수가 아니에요. 스토리상 그냥 안하고 넘어가도 되는 스테이지라 히든 스테이지에 분류되고 보상이 좋으니까 상대하면 됩니다. 회피를 하면은 마력 영혼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흡수해서 영창이 빨리 차는 걸 이용해서 깨라고 만들어 놓은 보스고, 그렇게 주문 외우고 이번엔 맞았네. 그래도 칼 데미지가 상당하니까 쉽고
쓴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실수라도 한번 하면 좀 많이 피가 많죠. 칼은 2번 휘두르는 게 기본이고, 방패 영향을 받지 않는 얼음 마법을 가져왔으니까 칼 휘두르는 거 피하고 마법 먹이고 그다음 다시 영창 들어가서 마력도 흡수하고, 요게 반복이에요. 피해주고 이번엔 마력 안 나왔고, 정확하게 피해야 좀 마력이 나오는데 넉넉하게 피하면 안 나오죠. 그래도 맞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낫습니다. 자, 포션 하나 더 먹어주고, 이제 피가 절반 이하로 깎여서 저렇게 내려찍기 패턴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마력이 많이 보였네요. 보스 공격을 좀 맞았고요. 칼 검기 공격, 옆으로 칼 휘두르기, 2번 휘두르는 저 공격, 저 좀 정확하게 피해줘야 돼요. 2번 피한 걸로 처리돼서 만화를 좀 많이 투급해주는데 그래도 그냥 만만하진 않아요. 칼 내려찍기 패턴, 자, 마법으로 공격하고 다시 또 피하고, 영창 마법, 이게 막타라서 좀 방심한 사이에 찌르기에 맞았고요. 요 보스는 유일하게 죽고 나서 자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지금 피를 좀 썼는데 쓸 필요는 없었네요. 거리가 충분해서 저렇게 자폭을 하게 되고요. 보스 끝나고 자폭 데미지에 죽더라도 보스가 클리어 된 걸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되기는. 어쨌든 그래도 망령갑옷 보스 클리어했습니다. 생혼인형 반해사 보스전 시작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보스예요. 시작하자마자 점프해서 휘둘러 들어오고, 그 칼의 궤적이 창이 돼서 뒤로 또 추가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려 찍으면 둘러싸는 창 공격. 이 판까지 오면 번개 마법을 배웠기 때문에 번개 마법 평타를 조금 노려서 주로 공격하겠습니다. 영창 마법을 성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보스. 번개 마법은 빗나가면 마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확실한 빈틈이 보이면 그때 조금 공격해 주겠습니다. 창 솟는 걸 몸통 박치기로 부수면 대량의 마력을 얻는데, 그때 이제 영창을 할 수 있기는 해요. 저렇게. 근데 럭키 펀치 같은 개념이고 연속으로 노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면에서 칼 공격, 피가 반 이하로 깎이면 저렇게 맵 전체 공격을 시전하는데 가까이 붙어서 지팡이를 때려주는데요. 실수로 조금 덜 때렸네. 가까이 다가오면 사용하는 2번 휘두르기 크로스 공격. 이번에 한번 빗나갔죠. 빗나가면 마력 소모가 되게 아까운 마법이에요. 칼 휘두르기 이번엔 맞았고 피했고, 피 한번 채워줬는데 채우자마자 맞았어요. 번개 공격 한번 맞췄고, 번개 공격이 상당히 강하죠. 지나가는 공격에는 추가타가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데 맞았네요. 점프 공격은 타이밍이 어렵지 않고요. 점프하면 보고 있다가 피하면 되고, 피하고 지나가는 공격인데 타체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맞았네요. 근접 공격 뒤가 빈틈이니까 그때 번개 마법 집어넣으면 이제 데미지를 줘서 반해사 마무리했습니다. 생혼인형 반해사 클리어했습니다. 스테이지 6 보스도 반해사입니다. 이번엔 인형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되찾은 생혼 반해사 보스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땅을 걷질 않고 날아다니면서 공격을 해오고요. 그리고 칼을 휘둘러서 궤적을 만들 때 창이 순간적으로 좀 실존합니다. 유도미사일 패턴, 요건 좀 피하기 쉽고, 찌르기 패턴, 찌르고 나면은 장애물 하나 만들어지죠. 저렇게 잠깐 뭔가 강철 창 같은 거를, 무기를 잠깐 소환해줘요. 내려찍기 패턴, 지팡이로 만화 수급할 수 있죠. 그리고
잠깐 남아있는 구조물을 깨면 마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마력 나옵니다. 저거 칼 나선으로 기 모을 때 데미지가 절반밖에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제 빈틈은 빈틈이라 이렇게 저거 몸통박치기로 이번엔 맞았네요. 깨면 저 구조물을 깨면 만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깨트려서 만화를 계속 회복하면 번개 마법을 오히려 많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오히려 전판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이번엔 빗나갔네. 점프 공격을 하고 한번 피한 다음에 다시 뛰어들어서 지팡이 평타. 마력을 많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력 풀로 찼네요. 옆으로 살살 날아가는데 그때 안 맞아요. 그냥 피하더라고요. 몸통 박치기로 또 마력 수급받고 옆으로 날아다니다가 모을 때 한 대 또 때려주고. 이번에는 이제 저 구조물로 막았네요. 근데 저기서 이제 피가 나와가지고 뭐 꼭 마력 많이 썼다고 괜찮았습니다. 이번에 점프 공격, 만만한 점프 공격하면 한번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평타 공격. 날아다니는 공격이 조금 위협한데 그래도 마력을 많이 채울 수 있으니까 서 있는다 싶으면은 조금 평타를 주저없이 좀 넣어야 돼요. 하도 움직여대서 공중공격 피하고 다시 접근해서 바싹 붙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거리 띄우면 저 솟아나는 것들한테 맞아요. 데미지는 없는데 사람을 공중으로 띄어 올리거든요. 이제 바네사가 한번 파업을 합니다. 기모아도 쏘는 패턴 생기고 하늘에서 번개가 자꾸 떨어지죠. 번개 떨어지는 거는 저거 타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타격은 없는 것 같던데 그래도 좀 신경은 쓰이죠. 이 직동 공격. 그래도 기존 공격 그대로 하니까 일단 순간이동으로 저렇게 타고 들어오는 공격은 정신 없어지고 끌어들이는 효과가 조금 생깁니다. 끌어들이고 자기가 쏘는 거는 발사하고 그래도 피하기가 대폭 조금 어려워지게 되고요. 이번에도 점프 공격, 점프 한번 피하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번개 맞는데 번개 데미지가 크지도 않고 해서 그냥 근접으로 마력 좀 채워주는 거에 더 집중했습니다. 멀뚱멀뚱 서있는 동안 만화 다 써가지고 번개마법 3대 때렸더니 1000이 넘는 데미지가 들어가서 안에서 피가 꽤 남아있었는데 이 상태로 클리어 됐네요. 이상 기사왕의 세논 바네사 클리어 했습니다. 꼬마마녀 노베타 마지막 보스 헤매는 생온 노노타 보스전 시작하겠습니다. 노노타는 기본적으로 노베타가 사용하는 4가지 속성의 기술을 모두 다 사용합니다. 기술이 겹치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오면 노베타는 번개 마법을 레벨업을 해놨을 거고 이렇게 번개 마법에 걸리면 가속 효과가 생겨서 보스 공격이 느려집니다. 보스가 공격하는 걸 보고 마법 공격을 때리는 게 목적이 되고 가까이 와서 비전 마법 공격. 일단 영창이 끝나면 보스가 바보가 되죠. 느려져가지고. 근데 주문을 무작정 쓰면 안 돼요. 노노타도 계속 이동하고 있고 저렇게 마법이 끝나자마자 공격이 갑자기 빨라지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력을 모을 때 나도 영창을 해주면서 공격을 저렇게 쉽게 피하고 마법을 넣는 게 가장 베스트죠. 이번에는 한 대 더 피하고 마력을 썼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습니다. 또 근데 노노타가 주문을 외우는 동안은 방어력이 높아서 주문이 끝나고 쓰는 게 좋아요. 그래도 시간이 너무 느려져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써서 때리는 게 좋죠. 이번에는 노노타의 얼음 마법. 저렇게 흩어진 얼음 조각들이 이제 노베타를 노리고 달려들어요.
피하기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이 저 얼음을 저렇게 가발로 쏘는 거, 저거 시간 가속 안 해놨으면 저렇게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데미지가 한 발 한 발은 세지가 않은데 그래도 몇 발은 꼭 맞게 되기 때문에 누적 데미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노노타 뭔가 지금 주문을 외우고 있고, 그래서 데미지가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일 피하기 어려운 패턴. 노베타의 얼음 마법하고 똑같은 건데 도대체 어떻게 피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의도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냥 무작정 조금 피했습니다. 그리고 포션 먹을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는. 화염 마법 모으고 있는 거 확인했고, 화염 마법은 일단 화단 터지듯이 저렇게 터지고, 노노타가 한번 접근해서 화염으로 2번 휘둘러주고 화염 수레바퀴. 노노타가 움직이는 게 상당히 빨라서 가속을 먹여도 저렇게 빨라요. 그래도 예측해서 마법진 설치하고 데미지 먹이면 됩니다. 피가 어느 정도 깎이게 되면 노노타가 저렇게 파워업을 해요. 패턴이 꽤 늘어납니다. 그래도 이제 보스의 패턴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망령 인형의 패턴. 근데 시간이 빨라진 상태에서 쉽게 조금 피하게 되죠. 내려찍기까지 피해주고, 그 다음에 마법 공격.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영창하면 영창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타니아 보스 패턴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카 보스. 곰퉁이 소환하죠. 곰퉁이랑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곰퉁이 몸통 박치기 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평타 때리고 지금 오고 있죠. 평타 피해주고, 이제 막타가 아마 될 것 같은데, 네, 막타 들어갔습니다. 번개 마법 사용하면 충분히 스탯만 올리면 사실 노베타는 2회차부터는 보스가 조금 다 이렇게 상대하면 돼요. 그래서 1회차 기준으로 보스전 클리어한 거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